안녕하세요. 오늘 제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아가며 얻은 깨달음, 그리고 주변에서 보고 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의 마음 아픈 경험담을 통해 우리가 나이 들어 살아가는 길을 좀 더 단단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 속에는 많은 깨달음이 녹아 있어서 지금 혹시 살아가는데 지치거나 막막한 마음이 드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건 꽤 오래된 일이지만 그 아버지의 목소리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서울 한복판, 조용한 찻집에서였어요. 나이 조금 드신 분이셨는데 눈가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묘하게 쓸쓸함이 묻어나더군요. 커피잔을 가만히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던 그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겪은 일은 대략 이렇습니다. 오래전 결혼해서 아이 둘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창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갈 무렵 아내가 자꾸만 아이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고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는데 아내분 말로는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더 넓은 기회를 찾아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한국 교육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버지도 당연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테니 자신의 형편으로는 정말 감당이 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아이가 시험만 보면 거의 만점을 받는 똑똑한 모습을 보이니 기회를 더 넓혀주고 싶다는 아내의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기엔 뭔가 아쉬움이 클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 돈을 벌어야 했어요. 보통 우리가 기러기 아빠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분도 그렇게 홀로 살면서 가족에게 매달 큰 금액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더랍니다. 학교 등록금이며 생활비, 그리고 미국에서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면 병원비도 어마어마하고 집세나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불어났죠. 게다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학비도 커지고 아이들이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돈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은 말 그대로 돈 벌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어찌나 힘들었는지 그분은 주중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인력사무소까지 나가서 뭐든지 막노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점심값조차 아끼느라 1,000원짜리 간단한 것만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건강이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일만 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에서 나중에는 700~800만 원씩 보내줘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었죠. 그런 식으로 10년 넘게 살아가다 보니 몸이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협심증 같은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고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하라고 말할 정도였는데도 이분은 회사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곧바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내 아이들이 잘 되면 이 희생이 아무리 커도 결국 보람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아이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하버드에 입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쁨에 겨워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는 아이들이 길을 잘 찾아가겠구나 하고 뭔가 마음이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 뒤 둘째 아이도 미국에서 잘 자라나 예일에 들어갔다고 해요. 하버드, 예일, 두 아이 모두 미국 명문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때 이분은 속으로 드디어 내 소망이 다 이뤄졌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아내도 수고 많이 했으니 슬슬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돌아오면 어떻겠어? 하고 물었는데 아내는 아직 애들도 대학 생활이 시작됐을 뿐이라 여기서 계속 엄마 손이 필요하다라며 유지부동이었습니다. 그 뒤 또 몇 년이 흘렀고 그분 나이가 50대 중후반에 접어들 즈음 더 이상 회사에서도 버티기 힘들고
혼자 사는 것도 지쳤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삶이 너무 외로워서 조기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나왔으니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드디어 미국에 갔는데 가족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냉랭했다고 합니다. 공항에 아내만 나와 있었고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답니다. 집에 갔더니 방 한 칸 비워놓은 곳도 마땅치 않고 서재를 겨우 치워서 간이 침대를 넣어준 게 전부였다고 해요. 게다가 아내는 자신이 미국에서 사귀어온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더 관심이 많았고 아이들은 아빠가 여기 오니 뭔가 어색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와의 작은 말다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여기서 적응 못 하시는 것도 힘들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아빠를 챙길 여유가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는 속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연히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애들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귀찮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겠고 이혼하면 퇴직금도 못 받을까 봐 고민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듣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분은 내가 이 가족을 위해 10년 넘게 고생하며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난 돈 벌어다 주는 사람에 불과했나. 이제 내 퇴직금 쓰임새가 다하면 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 하고 깨달았고 바로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작은 오피스텔과 약간의 생활비, 그리고 이미 지친 몸과 마음뿐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어도 아내와 아이들은 더 이상 돈을 보내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결국 이분은 깊은 우울감에 빠져 한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갔답니다.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기도 했고 실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분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계기는 뜻밖에도 고향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말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구나 하는 자책이 들더랍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방에서 예전에 찍어둔 자신의 사진들을 보는데 그제야 어머니는 나를 늘 걱정해 주셨는데 나는 자식들에게만 매달리다가 정작 어머니 건강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미안함이 북받쳐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골에 땅을 조금 남겨두셨는데 그게 개발되면서 꽤 큰 금액으로 평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분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요. 이 돈이 생긴 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주는 기회구나. 이제라도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는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땅을 정리해 받은 돈으로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몸을 챙기고 다시 취미를 찾아보며 자신의 남은 앞날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한 건 바로 몸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못 걸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5km 정도를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해냈다고 해요. 또 식생활도 고쳐서 아침은 계란에 채소, 그리고 밥을 직접 지어 먹고 점심에는 가능하면 나가서 사 먹지 않고 스스로 도시락을 싸서 먹는 습관을 들였다 합니다. 그렇게 매일 실천하다 보니 예전에 있던 협심증 증상도 많이 좋아졌고 10kg 가까이 빠져있던 몸무게도 조금씩 건강하게 늘어났답니다. 다음으로 이분이 신경 쓴 게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번 돈을 전부 가족에게 보내기만 했고 본인은 자기가 쓸 줄을 전혀 몰랐으니 정작 본인 노후, 나이 들어 살아가는 때를 위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남은 돈을 여러 갈래로 나눠서 일부는 안전하게 묻어두고 일부는 조금 투자하고 일부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어느 정도 문화생활비와 취미생활비를 따로 떼어두었다고 해요. 이 돈이 없어지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 아껴야 되라는 생각만 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이 정도는 써서 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뭔가 삶이 단순해지고
예전에는 기껏 번 돈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막한 마음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내가 즐길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예컨대 도예나 그림 같은 걸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시간이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몇 번 망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흙이잖아요. 그 과정이 자신의 인생 같아서 더 애착이 간다고 해요. 이후로는 그 도예반에서 만난 사람들과 작은 모임도 생겨서 함께 작품을 만들고 전시도 하고 때로는 소풍도 가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굉장히 즐겁다고 합니다. 몸이 튼튼해지니까 또 마음도 덩달아 밝아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 씁쓸함 때문에 연락도 안 하고 싶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 자녀들 역시 어쩌면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겠다는 이해도 조금씩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받고 아주 가끔 통화도 하게 됐는데 전처럼 바짝부터 살려는 마음은 없어진 대신 그래도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으니 조금 떨어져서라도 지켜봐주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예전처럼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렸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되 어쩌다가 아이들이 연락해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선에서 그친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 경험을 통해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 삶의 든든한 무언가는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오로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려. 자식에게 기대거나 결혼한 상대에게 모든 걸 걸거나 혹은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분 이야기에 따르면 인생을 오롯이 남들에게 바치기만 하다가 나중에 빈손으로 돌아섰을 때 얼마나 허무한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분도 말하기를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자기 몸과 마음을 아예 망칠 정도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중간 어딘가에서 균형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아빠는 내가 중요하지만 아빠 자신의 삶도 지켜야 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후회한 게 바로 조금 일찍이라도 내가 운동하고 내 취미를 찾았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한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몸을 돌보고 조금씩이라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나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막상 나이 들어서 돈이 하나도 없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무언가 즐길 거리도 없으면 진짜 공허함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은 자신이 건강, 재정, 취미 3가지를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합니다. 몸이 망가지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돈이 조금도 없으면 실제 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몸과 돈이 조금씩 유지되더라도 내가 삶을 즐기는 마음가짐이나 일상의 재미를 찾을 계기가 없으면 결국 무료함과 우울함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3가지가 골고루 준비되어야 한다고 본인 이야기를 통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부분은 막연히 나중에 아이들이 잘해주겠지, 배우자가 곁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자녀들이 성장해 해외로 떠나고 결혼해서 따로 살고 각자 인생을 사느라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잘 지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서로 생각이 크게 달라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쉽게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만나면 서로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니 무작정 가족에게만 기댈 수는 없다는 게 이분 경험에서 나온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분의 결론은 결국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나 자신이며 그 자립을 위해서는 우선 몸을 챙기는 일,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는 모으고 지키는 일, 그리고 내 영혼이 식지 않도록 무언가 배움이나 취미를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이 들어서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 한켠이 많이 아프죠. 정말 가족을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결코 모든 걸 잃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록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어졌고 지난 세월 동안 본인 몸도 상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침 운동을 하고 요리도 하고 도예라는 취미로 기쁨을 찾고 문화센터에서 사람도 만나고 조금씩 해외에 있는 아이들과도 서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 다시금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해요. 물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지금 새로운 삶을 사는 동력이 된 셈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난 아직 젊은데 무슨 노후 준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사례에서 보듯 노후 준비라고 해서 꼭 60대, 70대가 돼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자기 몸 돌보고 자기가 즐길 만한 취미를 찾고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지혜로운 길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이나 배우자가 나중에 날 챙겨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마음을 채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가족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소중하고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만 하는 건 오히려 본인도 망가지고 나중에 자식과의 관계도 삐걱거릴 수 있어요. 이 아버지처럼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니 적절한 선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분처럼 해외가 아니라도 국내에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사교육비를 쓰고 밤낮 없이 일해서 학자금 마련하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 나중에 병이 나거나 직장에서 밀려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분들 말이죠. 그때 자식들은 이미 커서 자기 길 가느라 바쁘니 부모를 세심하게 챙길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또 섭섭해하고 자식은 그런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곤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 탓, 부모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래서 이분 얘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몸을 돌봐야 하고 운동, 먹거리, 충분한 잠, 정기적인 병원 검진, 둘째는 돈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하고 연금이나 적금, 투자 등으로 미리 준비, 셋째는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줄 뭔가 취미나 모임, 봉사 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두루 맞춰지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홀로서기 할 수 있고 자식이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내 편이 돼줄 건 결국 내가 기른 몸과 내가 마련한 돈과 내가 즐길 수 있는 무엇이다라고 이분이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이들이나 배우자를 마냥 원망하는 대신 관계를 다시 찾아가고 싶다면 먼저 내 삶부터 단단히 가꾸는 게 우선이란 점도 이분이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상대와 대화가 안 되고 부딪히기만 쉽거든요. 하지만 이분처럼 잠시 거리를 두고 나부터 살피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때 비로소 조금씩 상대와 다시 소통할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를 테고 어떤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보단 훨씬 낫다는 거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너무나 자주 듣게 돼요.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 혹은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이나 마음을 돌볼 겨를 없이 뛰어다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5년, 10년 뒤에 내가 어떤 상태로 내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게 될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버지도 처음에는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고 나면 나중에 다 나를 챙겨줄 거야 라고 굳게 믿었겠죠. 사실 아이들도 부모한테 정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전혀 관심 없는 건 아니겠죠. 다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이 달라지고 시간이 흐르고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면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너무나 희생적으로 해주면 자녀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고마움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도 해요. 그렇게 서로 타이밍이 어긋나면 나중엔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한 뒤에 저도 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늘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 내 주머니, 내 즐거움을 챙겨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그래야 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동시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돌보는 길이기도 해요. 그 아버지가 10년 넘는 세월을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건강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깨졌을 때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남긴 땅을 통해 얻은 돈으로 다시 일어서면서 이제는 몸도 다시 튼튼히 하고 먹을 거 챙겨 먹고 취미도 갖고 돈도 조금씩 지키면서 살게 되니 삶이 훨씬 밝아졌다고 합니다. 언제든 내일이 기다려지고 매일 아침이 새롭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요. 여러분께서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저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혹은 아직 젊어서 나하고는 먼 이야기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길고 또 어떤 일은 내 예상과 달리 훌쩍 다가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내 몸, 내 재정, 내 삶의 재미거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이 채널을 통해 계속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꿀팁이나 깨달음들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상당히 가슴 아픈 면이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희망도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돌아설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주변 분들과도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발굴하고 나누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한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지만 결국 가족에게서 냉대를 받고 돌아와 큰 상처를 받았고 그 뒤로 늙어서 내게 중요한 건 내 몸, 내 주머니, 그리고 내 마음을 채워줄 취미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 몸을 돌보고 재정을 다시 정비하고 도예라는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지금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빈틈은 생길 수 있고 내가 예상했던 미래가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찍부터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훗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접하면서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주변에 누군가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분께도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기보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슬픈 감정이 드셨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아버지가 새 길을 찾은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와 시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운동을 해보고 내가 좋아할 만한 취미가 뭔지 탐색해보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두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5년, 10년 뒤에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삶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경험담을 꾸준히 나눌 예정이니 잊지 마시고 계속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좀 더 행복하고 의미 있어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날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